명성과 영광에 대해 집착하는 미야모토 무사시는 도쿠가와의 클론 프로젝트에 의해서 다시 부활했다. 그는 갑작스럽게 현대에 나타나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을 하나씩 익혀가며 적응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본인의 입맛에 맞추면서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국가의 체계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게 호기심을 갖게 된 격투가들이 나서서 무사시와 대결을 하지만 정작 개처발리며 이 괴수를 막을 수 없었고 이 과정에서 바키의 최고 히로인 레츠까지 목숨을 잃었다. 그리하여 거침없는 무사의 독주가 계속되었는데 이 독주를 막아낸 것은 격투가들의 기술들이나 실력도 아닌 도쿠가와 사부코의 기스피스 한 번이었다. 미츠나리의 호기심과 클론에 관심이 많았던 과학자들에 의해서 탄생되었는데 이 탄생 과정이 현대 생명과학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방식이며 영혼을 집어넣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과정이었다. 무사시의 탄생이나 행보를 보면 마치 모 만화에 나오는 셀과도 비슷한 방식의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연재 당시에는 작가가 공상과학 만화라고 욕을 많이 먹었지만 정작 이후에 나온 스모 덕분에 무사시 편이 재평가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일어나 지금 와서 뇌와 결말을 빼고 보면 은근 잘 만든 에피소드다. 1645년에 사망해서 바퀴월드의 나이로는 436살에서 440살 사이, 클론으로 만들어진 몸이라 32살로 태어났다. 키는 180 언저리이며 몸무게는 불명이고 니테 니치류를 기반한 검수를 창시했다. 그는 내려오는 전설에서처럼 굉장히 무자비했는데 자신에게 도전하는 자들을 원하는 만큼 베어버렸고 상대에 대한 동정심 따위는 1도 없었다. 이것은 무사시가 현대인들의 생각과 멀리 동떨어진 고독한 존재였기 때문이다. 허나 아이러니하게도 대결의 규칙에서만큼은 엄격하게 지켰지만 정작 대결에서 상대에 대한 예의는 지키지 않았다. 무사시의 피지컬은 다른 캐릭터들보다 압도적인데 수많은 펀치와 약점 공격들에도 불구하고 고통에 대한 내구력이 높았으며 반사신경은 차를 순식간에 추월하고 타인과의 간격을 빠르게 좁히는 등 무슨 순간이동과도 같았다. 게다가 아라미드 섬유로 구성된 갑주를 잘라버리고 통찰력이 매우 뛰어났으며 전쟁 기술이나 검술에 대한 고도의 지식과 지능을 겸비했다. 또한 무사시하면 에어 참격으로 배웠다라는 의식을 갖게 만들어서 세포들이 그것을 반응하게 만들었고 그가 참격으로 썼던 배기의 종류는 비껴배기, 대나무 쪼개기, 몸통배기, 전후배기, 찔러배기, 깊숙이 비껴배기 등과도 같이 효과적으로 죽이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다. 바퀴월드에서 누가 와서 덤벼도 모든 격투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상대의 기술을 먼저 느낀 뒤 그것에 대해 인지하고 나서 빠르게 분석했다. 중무장한 경찰 병력들이 무사시에게 덤볐을 때도 어떠한 공격을 할지 알고 있었고 예전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살아남았던 짬밥, 현대 격투가들과 대결하며 경험치를 조금씩 먹으며 지속적인 진화를 했다. 악력이니 트레이닝이니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가진 옵션과도 같은 것이고 무사시가 사기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0.5초보다도 더 짧은 찰나의 순간을 캐치하는 뇌의 시그널인데 상대가 어떤 공격을 가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한 수 앞만 예측했지만 나중에는 시그널로 상대를 낚아 세 수 앞을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매번 무사시에게서 주도권을 빼앗아 온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대결의 중반부터는 균형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꼴을 볼 수 있었다. 도쿠가와의 집에서 나무와 벽돌을 부수는 대머리 남자의 무용을 보며 도발한 무사시는 도포의 기습 박치기를 막아내며 바로 대결에 돌입했다. 이때 검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에 칼이 보이며 거리로 도포를 위협했는데 찌르기를 먼저 날렸다. 그러나 이것은 페이크였고 비껴배기를 시전하여 에어 참격을 넣었지만 벨 필요 없다면서 앞면에 주먹을 꽂았다. 싸움은 끝난 걸로 알고 있었던 무사시는 다시 일어난 도포의 요청에 의해 진검을 쥐게 되었는데 공수도의 오체가 전부 무기라는 말을 비웃으며 격투기의 본질을 깎아버렸다. 그렇게 화난 도포가 무사시에게 달려들었지만 검을 뽑아낸 속도가 더 빨라 앞면에 닿았는데 진짜 배지는 않았고 대고 압박만 해서 굴욕을 주고 무사시가 이겼다. 세팅된 무기들과 사전에 준비한 무기를 모두 포함한 대결이 시작되었다. 레츠가 도복을 벗으면서 승표들을 던졌는데 무사시는 피하거나 잡거나 잘라버렸다. 이 다음 레츠의 샷건 공격을 그냥 얼굴로 받아내면서 공격이 끝났다 생각했지만 숨겨두었던 구절편 공격에 기습적으로 당해버렸다. 그러나 구절편의 사거리를 재던 무사시는 종이의 방향을 피해 횡으로 들어오는 구절편을 잡아 빼앗고는 니테 니치류의 자세로 구절편을 부숴버렸다. 권법을 우습게 알던 무사시가 검을 뽑지 않은 채 다가가서 도발하여 화난 레츠가 이 행동에 여러 타격을 가했지만 그걸 전부 맞으면서 레츠의 의족을 잡아 올려 그를 참격으로 휘둘렀다. 그 후 무사시가 청룡들을 들어 베기 직전에 멈췄고 레츠가 모욕이라 하며 결국 다시 검을 움직였는데 이 공격을 흘린 레츠의 소력이 적중하면서 무사시가 나가 떨어졌다. 그렇게 기회라고 생각하며 달려든 레츠를 박법으로 사지를 묶었고 진검으로 내려치며 소력을 부수는 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또다시 소력과 검이 부딪혔지만 결국 레츠는 죽고 무사시가 승리했다. 경시청에서
우연치 않게 만난 무사시와 시부카와는 악수를 했는데 손을 놓을 수 없던 무사시는 합계당했다. 아이키도를 경험해본 적 없는 무사시지만 서로 마주할 때 갑작스럽게 에어 참격을 넣어버렸고 이에 반격이 들어왔으나 더 빠르게 움직인 무사시의 비껴배기가 먼저 들어가면서 짧은 대결에 승리했다. 투쟁에 관한 견해를 이야기하다가 기습 공격으로 유지로의 쇄골을 베면서 답변으로 술병의 파편이 날아와 둘은 자리를 옮겨 마당에서 대결을 시작했다. 자세를 준비할 때 유지로가 먼저 접근해서 칼날을 잡았고 앞면을 맞아 날아갔지만 이에 유지로도 같이 날아가며 무사시가 넘어지지 않았고 서로 놓지 않는 과정에서 완력으로 칼을 본인의 방향으로 돌려버리며 착지했다. 칼날을 잡고 있는 유지로를 그대로 들어올려 참격으로 넘겼지만 소용이 없어서 그렇게 검을 하나 더 꺼내들어 니텐 이치류를 선보였다. 예측 불가능한 궤도 공격을 가해서 유지로가 피하자 한 번 더 패턴을 조작했지만 손목이 잡히며 고관차기를 맞아버렸다. 그렇게 들고 있던 검을 돌려주고는 이번엔 칼이 없는 니텐 이치류를 꺼내들었는데 살아생전 완성하지 못한 기술을 드디어 완성시키려는 순간 모토베가 등장해서 유지로 대신 무사시의 공격을 받아내고 결국 승부는 무효가 돼버렸다. 야생의 컨디션을 유지하던 피클이 입장하던 무사시에게 달려들었는데 칼로 내려치려는 자와 얼굴의 힘만으로 버티는 자가 서로 멈춘 상태가 되었다. 두터운 피클의 몸을 베지 못한 무사시는 얼굴을 맞았고 피클은 얼굴에 붙어있던 칼이 떨어지면서 이게 뭔지 의아해하며 한번 휘둘러 보지만 오히려 위압감이 떨어졌다 생각한 무사시가 정면 말고 몸의 귀퉁이를 신나게 베었다. 그러나 베는 부분들이 잘리지 않고 깊은 상처만 줘서 출혈 판정승을 원치 않았던 무사시가 화려하게 이길 생각에 피클을 도발했고 본인이 얕보인다는 것을 느낀 피클은 최종 진화 형태로 변해서 달려들었지만 몸이 한층 더 딱딱해져서 마음껏 공격하는 무사시였다. 그리하여 피클의 머릿속은 무사시가 벌과 나비의 거대한 형상으로 보여 전의를 상실했고 밖으로 도망가며 대결은 끝나버렸다. 피클이 도망가고 복도에서 나온 모토베와 마주한 무사시는 모토베가 술과 담배를 권유하자 그것들은 전부 독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고 모토베가 피우던 담배를 잡아 태우면서 싸움을 시작했다. 선방으로 술병이 맞고 담배가 꽂히며 쓰러졌는데 이때 화약도 터져 연기가 피어올랐다. 무사시는 빼앗긴 검을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날아온 검집을 받을 때 폭약이 또 터지며 연속으로 통수를 맞았고 이어지는 만력세 공격의 주도권을 빼앗겼다. 그러나 이런 공격들에도 불구하고 무사시의 기세는 꺾이질 않았고 주도권을 계속 쥐고 싶은 모토베의 공격을 받아내서 만력세를 부숴버렸다. 이 다음에는 단창을 들었던 모토베를 우습게 알고 무기를 잘라냈는데 창은 낚시였을 뿐 진짜 공격은 앞차기였으며 이어지는 클로 공격의 머릿속은 곤죽이 돼버렸다. 이제 모토베가 대결을 끝내기 위해 공격하려 할 때 순식간에 복부를 베어버렸는데 쇠작압으로 인해 공격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으며 다른 곳에도 방어구가 있다는 것을 눈치채서 그곳들을 차례대로 베었다. 그렇게 사지가 전부 부러진 모토베를 요리하려 할 때 바키에게 어그로가 끌려 역으로 무사시는 태클과 박치기를 맞고는 슬리퍼 홀드에 걸렸고 이것을 풀려고 칼로 찔러봤지만 결국 풀 수 없어서 기절하며 패배했다. 경시총감의 이야기와 레츠의 죽음을 듣고 거리로 나선 하나야마를 맞이한 무사시는 이상한 자세에서 날린 주먹을 맞고 멀리 나가 떨어졌다. 쓰러진 무사시를 하나야마가 들어올리며 복부에 거권이 장렬하려 할 때 검으로 저지했지만 주먹에 꽂히는 바람에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고 칼이 꽂힌 주먹에 맞고 또다시 날아갔다. 그 후 주먹을 날리려는 자와 베려는 자의 팽팽한 완력 싸움이 이어졌는데 무사시는 상대의 강한 의지를 인정하며 공격을 피한 뒤 다른 검으로 등을 베었고 공격을 맞으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 무사시가 또다시 주먹을 피해 등을 베었는데 이번에는 악력 싸움으로 바뀌면서 손목이 비틀리고 안면을 붙잡혔다. 하지만 이 상황을 타개하려 한 무사시가 폭약을 터뜨려 복부를 베는 데 성공했다. 또한 예비로 가져온 무명천을 둘러 내장이 쏟아지는 것을 막은 하나야마를 보며 이제 마지막 한방 싸움이라고 생각한 무사시는 니텐 이치류의 자세로 상대의 공격을 받아낼 준비를 하는데 정작 준비는 페이크였고 먼저 공격하여 무자비하게 칼부림을 선사했다. 그리하여 하나야마를 끝내려던 무사시는 앞에 있던 바키의 말에 설득당하며 대결을 끝내버렸다. 지하격투장의 두 자루의 도검이 놓인 상황에서 시작한 둘의 대결은 바키가 선제 공격을 했지만 공격이 올 것을 알고 있던 무사시가 에어 참격을 시전하고 안면을 쥐어박았다. 검을 들지 않은 상태로 한 발 빠르게 바키를 베어버리려 했으나 바퀴벌레 대시를 맞고 쓰러졌는데 이어지는 공격을 밀어내며 거리를 유지했다. 이제 느낌을 알게 된 무사시는 공격들을 받아내고 에어 참격으로 비껴배기를 쓴 뒤 고관을 차서 되갚아 주었고 이후 바키가 날리는 공격들을 족족 반격하는 이기적인 딜교를 성립했는데 갑자기 바키가 도검을 주며 칼 대결을 제안했다. 왼손으로 검을 들고 있던 무사시는 날아오는 검을 오른손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고 턱에 킥이 제대로 꽂히며 몇 초간 기절하여 생사여탈권이 바키에게 넘어갔다. 그리하여 무사시가 바키의 검을 칼날 잡기로 잡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난입한 이상한 할머니에 의해 영혼이 빠져버리고 주문을 통해 영혼이 승천하여 결국 둘의 대결은 도쿠가와 사부코의 승리로 끝났다.